피식대학 쇼박스 침착맨. 요즘 유튜브에서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주는 채널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침착맨은 만화가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멋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웃음을 주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실 원래 웃음을 주는 역할은 정반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역사 속 코미디언들은 거의 항상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서양엔 왕을 놀리는 광대가 있었고 우리 마당놀이엔 양반을 놀리는 말뚝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웃기는 방식은 한결같았어요. 광대는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굴고 바보처럼 넘어지면서 정작 그 입으로는 왕의 실수와 허세를 대놓고 꼬집었습니다. 말뚝이도 마찬가지였죠. 우스꽝스러운 탈을 쓰고 어수룩한 척하면서 점잠 빼는 양반을 능청스럽게 약올리고 흉내내서 사람들을 빵 터뜨렸습니다. 둘 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라는 얼굴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광대와 말뚝이는 자기가 놀리던 바로 그 왕과 양반의 후원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상하게도 이들에게 놀림당하는 게 왕과 양반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이라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얘기를 광대와 말뚝이가 우스꽝스럽게 대신 풀어내면 아무도 입 밖에 못 꺼내고 쌓여있던 반감과 긴장이 간접적으로 풀려나갔거든요. 그렇게 답답한 속이 좀 풀리니까 마을 분위기가 오히려 차분해졌고요. 그러니 권력을 쥔 쪽 입장에서는 탈 없이 한바탕 놀림당하는 게 차라리 남는 장사였던 거예요. 결국 광대와 말뚝이는 그냥 사람들을 웃기는 역할이 아니라 곁에서 유심히 지켜보다가 그 실수와 허세를 콕 집어내어 사회에 쌓인 긴장을 웃음으로 흘려보내는 밸브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밸브가 돌아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웃음이 터져야 속이 풀리는 건데 만약 그 농담이 위험하게 느껴졌다면 다들 웃기는커녕 눈치부터 봤을 테니까요. 간지럽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친한 친구가 옆구리를 간지럽히면 깨르르 웃지만 모르는 사람이 똑같이 하면 그건 그냥 무섭습니다. 사실 누가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건 원래 경계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친한 친구라 안전하다고 느껴지면 그 경계심이 웃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원래 같으면 움찔할 일인데도 그 순간 마음이 놓이면 웃음이 되는 거죠. 이걸 알고 광대와 말뚝이를 다시 보면 왜 굳이 스스로 모자란 사람을 자처했는지가 풀립니다. 왕이나 양반을 비웃는 건 그 자체로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잘못 건드리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명백히 경계할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힘 있는 누군가가 왕을 조롱하면 그건 반역이라 섬뜩하지만 누가 봐도 힘없고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하면 아 저건 진짜 대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는 일부러 자기를 낮췄습니다. 자기가 약해 보일수록 위험하던 농담이 웃어도 되는 농담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스스로를 깎아내린다는 건 결국 보는 사람에게 이건 안전한 웃음이에요 하고 미리 신호를 보내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낮추어 사람들을 웃기는 방법은 먼 옛날 얘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가 보던 개그 콘서트까지도 똑같았거든요. 분장하고 망가지고 스스로 바보가 돼서 웃기던 그 모습. 광대랑 정확히 같은 방식이죠. 생각해보면 개그 콘서트 무대는 이랬어요. 무대 위에 코미디언 한 명, 그 앞에 얼굴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 여기선 위험의 정체가 좀 달라요. 왕을 비웃어도 되나가 아니라 객석의 누군가가 혹시 웃음거리가 나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는 게 문제거든요. 누가 누군지 모른 채 한 번에 다 웃겨야 하니까 그 많은 사람 전부를 안심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였어요. 표적은 나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고 미리 손드는 거죠. 그런데 무대가 유튜브로 바뀌었습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이미 결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데려다 주잖아요. 더 이상 객석에 내가 표적인가?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코미디언도 굳이 자기를 망가뜨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바보 자리를 떠난 코미디언에게 남은 건 뭐였을까요? 바로 관찰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보 분장에 가려졌지만 사실 옛날 광대들부터도 엄청난 관찰력이 필요했습니다. 왕의 허세를 꼬집고 양반을 흉내내려면 누구보다 그들을 유심히 지켜봤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분장을 벗으니 원래 갖고 있던 세상을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는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눈에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피식대학이나 쇼박스가 만든 캐릭터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디서 꼭 한 번쯤 본 듯한 진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평소에 사람들을 그만큼 집요하게 들여봤다는 증거예요. 침착맨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업이 만화가라 사람 행동을 한 컷 한 컷 뜯어보고 그림으로 옮기는 게 일이다 보니 이미 관찰의 프로였고 그 관찰력이 만화에서 토크로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세상을 잘 관찰해 공감을 끌어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웃길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우리를 웃기는 사람은 남몰래 가장 진지하게 세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멋있어 보이는 건 가벼워서가 아니라 그 진지한 관찰력이 우리에게 느껴졌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사람이 멋있어 보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